영어 단어 언젠가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주제죠. 네, 단어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몇 개씩 암기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막 자료를 찾다 보면 결국은 에빙하우스의 만거 곡선이라는 거에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또 한쪽 측면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단어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막 임의로 이렇게 뽑아서 단어장이나 사전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읽으면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좋지 않아? 보통은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많은 독서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좋은 거다. 아니면 한쪽에서는 아니다, 처음에 어느 정도는 뭔가 단어가 있어야지 학습이 되지,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학습이 돼, 책을 어떻게 읽어, 단어가 없는데. 그래서 하루에 몇 개씩 외워주는 게 좋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에 몇 개 외우는 게 좋다는 건지, 반복을 얼마나 하면 좋은 건지, 그런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이야기 말고도 단어에 관한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문법 나눌 때 잠깐 나눴던 얘기인데요. 단어에도 그 영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활용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팔품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실 영어의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팔품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품사만 필요하다. 그리고 동사가 어떤 모양이 바뀌면서 이렇게 5개 품사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문법이 아니라 단어입니다. 단어는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좋죠. 다다익선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건 다 알고 있어요. 단어는 많이 할수록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결국 문제는 뭐죠? 누가 얼마나 많은 어휘를 알게 될 것인가, 누가 얼마나 많은 어휘를 알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몇 개를 외우냐, 이 숫자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저는 단어를 이해하는 원리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원리는, 단어의 원리는 문법을 이해했던 원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같은 원리예요. 어떤 원리냐면 이 5개 품사를 다시 이해하는 거죠. 자, 한번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를 이해하는데, 영어 문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5개 품사가 뭐라고 그랬죠? 1번 명사고요. 2번 형용사. 역시 펜을 바꿨더니 잘 써집니다. 부사고요. 4번 접속사. 마지막 5번이 동사입니다. 그러면 단어를 공부할 때도 이 단어에도 문법과 똑같은 다섯 가지 품사가 뱅글뱅글 돌고 있다라는 이 원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초등학생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deep, 깊은이란 말이고요. 깊은이란 말이 있으니까 당연히 깊게, 깊이 또는 깊게라는 말도 있겠죠. 그럴 때는 deep 이라는 말에다가 뒤에 ly를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deep 이라는 깊은이란 말이 있으니까 깊게 하다, 깊게 하다라는 말도 있을 겁니다. 그 깊게 하다라는 말은 deep라는 말 뒤에 en을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deepen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깊은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깊이라는 명사형도 있겠죠. 그럴 때는 depth라는 말을 쓰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깊은이라는 deep이라는 말을 알게 되었다면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런 부사형, 명사형, 동사형이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deep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런 4가지 어형을 다 암기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모양이 바뀌면서 품사가 바뀔 수 있다는 뭐죠?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아이들이 단어를 외울 때와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개별 낮게 하나하나의 단어를 따로따로 그냥 무식하게 외운 애들하고는 나중에는 경쟁력이 같을 수가 없어요.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초등학생도 쉽게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store, 명사로 가게라는 뜻이죠. 근데 가게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물건을 많이 쌓아놔야 되겠죠. 그러면 저장하다, 가게의 물건을
store 모양이 똑같지만 명사로는 가게, 그러니까 가게에서 물건을 팔, 물건을 쌓아둬야 된다. 그래서 저장하다라는 뜻으로 store 쓸 수도 있고요. 저장하다라는 뜻에서 다시 저장이라는 명사형이 또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storage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보여드린 오늘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원리는 뭐냐면 영어를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라는 것은 이 5개 또는 4개의 품사가 이렇게 정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 원리를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훨씬 더 쉽게 느껴요. 이런 원리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의 단어를 이렇게 낱개를 보여주면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무작정 외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잘못 오해하면 외우기만 하면 영어가 해결이 돼라는 큰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알고 나서 암기를 하더라도 이 원리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암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오늘. 자, 어떠세요? 이 영어라는 언어는 굉장히 재밌어요. 문법뿐만 아니라 이 단어를 외울 때도, 단어를 공부할 때도 이런 원리, 품사가 4가지 품사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순환하고 있다는 거, 서로 긴밀하게 연관관계에 있다는 거, 이걸 알려주면 아이들이 어휘를 늘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건 수능 준비할 때 아니면 내신 준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처음에 어릴 때부터 단어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한다는 말은 명사라는 말과 항상 연결이 돼 있다는 거, 또는 형용사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이 원리를 깨우쳐주는 거 굉장히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영어를 공부하는데. 그래서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